버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도 4, 5, 그 다음에 상중하로 나눠야 돼요. 0.4에서 0.8구간을 0.4, 0.5. 그 다음에 중은 0.6, 0.7. 상은 0.8, 그 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상중하로 나눠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담즙분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확 받아버리면요. 담낭에 담즙이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봐보세요. 입구가 이렇게 딱 짜거든요.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거기에 이제 과로하잖아요. 더. 잠을 안 자잖아요. 더. 그러니까 담석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변에 고위 직급 있죠. 회사라든가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이 담석 환자가 제일 많아요. 왜? 원장님 집안에 고위 직급자가 많아. 원장님이 고위 직급자예요. 아이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담즙 분비 기능이 확 줄어든 사람들은 물어보시면 돼요.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뭐에 좀 시달리느냐. 근데 담즙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 문제가 담즙산이 줄어드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지용성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가만있어요. 이분 얼마나 왔나? 0.7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는 60 아니 53 53페이지. 자 담즙 분비 기능이 떨어진 사람 중에 뭘 보셔야 돼요? 미네랄 있죠, 미네랄. 53페이지. 여기 가서 몇 개 정도가 떨어졌는 걸 좀 확인해 보세요. 담즙 분비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 만약에 이게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먹으나 말아죠. 이해돼요? 미량, 담즙 분비 기능이 떨어진 사람 미량 원소가 어때요? 많이 흡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담즙 분비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뭘 많이 먹어야 돼? 마이살화된 마이크로썰구 공법이 적용된 PM제품을 많이 드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자 그리고 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비타민 여러분 60페이지 가보세요. 비타민 A, D, E, K를 지용성을 체크를 해봐요. 비타민 A, 그 다음에 D, E, K, A, D, E가 부족하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는 담즙 분비 기능은 괜찮은데 저게 떨어져. 그러면은 담즙 분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긴 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영양소 부족한 거니까 그 영양소를 먹어요. 근데 담즙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서 저게 A, D, E, K라든가 미네랄이 부족하면 식품을 뭘로 바꿔서 먹어야 돼요? PM제품. 무슨 차이점을 설명해야 돼요? 마이셀의 뭔지를 설명을 하시라고 합니다. 자, 그 마이셀을 설명하는 거를 지난번에 그 PM과 항산화 그 기억나세요? 네. 이 부분. 지용성을 수용화시켜야지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담낭의 담즙산, 담낭 안에 들어있는 담즙 성분 중에 담즙산이 지용성 영양소를 감싸줘서 12장에서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담즙산을 많이 써버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용성을 수용화시킨 LTC 공법을 활용을 합니다. 이거. 요거를 여러분이 꼭 설명하셔가지고 식품을 바꿔 체인징할 때, 상담할 때 쓰는 기법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 자료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좋은 게 이게 PTC. 상간 이동 촉매가 들어있어서 우리
세포가 원하는 수준으로 전달하는 기법을 가지고 있다. 세포막의 문을 열어주는 상간이동 촉매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문을 여는 방식이 혹시 세포 수용체 결합하고는 다른 건가요? 수용체하고 네. 결합시켜주는 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인슐린처럼 네네. 네, 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르다. 요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활용하셔가지고 고객한테 그 감정 분비 기능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20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자, 에너지 생산 기능이에요. 에너지 생산 기능. 넘어가게 됩니다. 에너지 생산 기능 보세요. 0.7에서 0.5에 0.8. 만약에 0.7 나온 사람 있잖아요. 0.7 나온 사람은 여러분 우리 몸에 에너지 만드는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해당계, 그 다음에 TCA 회로, 전자절단계 이런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포큐텐, 그 다음에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알파 리포익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에너지 생산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비타민 B군, 그리고 요거 상담하실 때는 있잖아요. 요렇게 하나를 적어놓고 수리의 문제인지 담배의 문제인지 그 다음에 간 독소의 문제인지 스트레스 간혹, 약물 독성, 간혹성 어떤 이런 것의 문제인지 그 다음에 경피독으로 인한 문제, 소금 간장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해독 기능에 본인의 해독 기능을 떨어뜨린 원인이 뭘 것 같냐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방법.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펼쳐서 보여주고 이거나라고 하면 이거 해석만 해주시고 다음 주에 경피독의 문제는 샤프리스, 바디오프 이런 것들. 특히 여성들 경피독의 근본 원인이 생리대라는 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 8가지. 그 다음에 비타민 C, A, C 할게요. 비타민 A, C, 글루타치온, 그다음에 복수템, 알파, 리포, 자,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기능에 관여하는 뭐냐면 그리고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에너지 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꼭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밀어야 되나 봐. 너무 느려. 자, 그러면 에너지 생산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교재에 아건강 상담사 교재 맨 뒤쪽에 보면요, 그 간의 해독 메커니즘 나온 게 있어요. 83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필요한 영양소 B 구분해가지고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건강 상담사 교재 83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네. 자, 가이사님 크게 한번 볼까요? 체내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인체 대사 활동의 한 부분으로 체내에 축적된 환경 오염 물질, 화학 분해 물질, 발암 물질, 중금속 등 수많은 독성 물질을 감소, 제거, 중화, 방출시킴으로써 인체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인체의 장애. 네. 자, 잠깐만요. 아니 이게 왜 안 나가죠? 미치고 번쩍 뛰거든. 자, 거기 그 과정 나와 있잖아요. 거기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필요한 영양소 보세요. 비타민 B군 나와 있죠. 네. 엽산, 셀레늄, 글루타치온, 항산화제, 마그네슘, 비타민 C, E, C. 자, 거기에 마그네슘하고 있잖아요. 셀레늄하고 내용을 꼭 쳐놓으세요. 셀레늄은 주로 글루타치온하고 해서 수소 2개, 산소 2개, 과산화수소가 없애는 거거든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효소 지원 체계에 약 300가지 효소에 직접 지원하는 효소 역할을 하거든요. 저효소 역할. 그 다음에 함유,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거 다 우리 어디 들어있는지 아세요? 파워카티. 자, 글루타치온 만들어주는 아미노산 기억나세요? 그 밑에 적어져 있는데 타우린은 빼고요. 자,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다시. 자,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요소, 산화를 막아주는 요소는 간에서 합성을 하는데요. 이거는 글리신이라는 비필수 아미노산, 시스테인이라는 비필수 아미노산, 글루탐산이에요. 그건 글루타민이라고 하고 있죠. 글루타민을 가지고 글루탐산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원료를 가지고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걸 못 만들어서 우리는 이 자체의 자연 성분이 A하고 프로쉐이프 안에다가 이걸 넣어서 글루타치온을 합성하고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단백질하고 파워카테를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드시는 걸 도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찌꺼기들이 피부나 담즙이나 신장을 통해서 배설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2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맨 위에 단백질 대사 기능 있죠? 단백질 대사 기능에서 가장 문제가 어디서 생길까요? 단백질 대사 기능. 자,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분해되려면 반드시 비타민 B6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단백질 대사의 필수 물질이고, 그 다음에 B3, B9 이런 것들이 주로 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자,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항체, 효소, 소화효소, 대사효소 이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호르몬을 만드는 데 쓰이죠. 단백질, 아미노산 단백질을 가지고 만드는 호르몬 기억나세요? 티로신, 페니랄라닌을 분해시켜서 티로신을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티로신 2분자, 요오드 4분자로 T4. 그
다음에 근육 생성, 그 다음에 콜라겐 합성, 그 다음에 산하고 염기의 체액을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알부민도 합성을 하고요. 기타 등등등. 우리 몸의 대부분은 단백질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대사 기능이 좋아지려면 비타민 B군의 도움을 반드시 받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주세요. 자, 트립토판이라는 단백질이 아미노산 단백질이 B3로 전환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B6가 돼요. B6가 활성화되려면 또 비타민 B2가 필요해요. 그래서 연쇄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트립토판 60mg을 가지고 비타민 B3 1mg을 만들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가지고 만드는 비타민인데 이거 비타민이라고 하면 원래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미노산에서 왔기 때문에 준 아미노산 이렇게 분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아신 체내에 쓰이면 니코틴 아미드 형태로 쓰이는데 효소 이름이 NAD 니코틴 아미드 ADP 인이 쓰이는 경우가 있고 수소 NADPH가 쓰입니다. 여러 가지 몸의 효소로 쓰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마음을 망치는 음식, 살리는 음식 이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너무 쉽게 잘 만들어지고 어느 누구나 읽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51페이지가 여러분 방금 그거 있죠. 지금 교재 58, 59에 나와 있는 거 그 뒤에 60페이지가 나와 있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 교수님이 쓴 논문을 그대로 강의를 드린 거예요. 네. 51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복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책이 요 부분만 복사를 좀 해가지고. 왜냐면 그때 친 거 있잖아요. 다 만들어 드렸잖아. 만들었나 이팀? 그랬을걸요? 그거 좀 복사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고객한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게 왜 도움이 되냐면, 자, 뇌에서는 비타민 B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번 봐보세요. 페니랄라닌이 필수 아미노산이잖아요. 이게 티로신으로 바뀔 때 B3, B9 철분이잖아요. 삼구철 아저씨가 필요해요. 삼구철 아저씨.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티로신에서 엘도파로 바뀔 때 또 뭐가 필요해요? 아니. 네, 삼구철. 거기서 또 삼구철 아저씨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엘도파에서 도파민을 바뀔 때 B6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통 분모 세 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B3, B9, B6. 여기 있어야 계속 전환이 돼. 그 밑에 것도 봐보세요. 트립토판도 5-ATP로 바꿀 때 상구철, 그 다음 B6. 네. 이게 없으면은 결국은 뭐냐면 도파민, 세로토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한테 설명을 하실 때 반드시 우리 몸에서 만드는 도파민, 세로토닌, 뇌신경 전달 물질은 3, 6, 9 철이 필요해요. 그리고 밑에 뭐 나머지 밑에 뭐 비타민 C하고 우리도 필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비타민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재는 60페이지 가시고요. 양자 사용 설명 60페이지. 자, 이분 지금 이 측정하신 분은 B3가 지금 부족하죠? 네, 보이신가요? 네. B3 부족하잖아요.
3, 6, 9, 10이잖아요. 6. 9는 어디서 보시냐면 코엔자임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코엔자임 하려면 68페이지로 가야 돼요. 근데 이분은 정상이에요. 다행히 금실에. 그래서 이분이 부족한 거는 뭐예요? 비타민 B, 철분하고 이분 지금 철분도 부족하시네요. 철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B3도 부족하시고. 자, 그러니까 뇌신경 전달 물질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삼구철, 비타민 B6, 비타민 C, 구리, 마그네슘 거기에 관련된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있죠. 다 동그라미나 형광펜으로 좀 쳐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교재 있잖아요. 이 교재 보시면 이 밑에 삼구철 아저씨 비타민 B6 그거를 형광펜으로 삼구철 비타민 B3, B9 철분 네. 삼구철 아저씨 B6 그 다음에 비타민 C 넘겨보세요. 가봐도 B3하고 B6가 제일 중요해요. 한 달 넘겨보세요. 가봐도 B3하고 B6 A 신경계에서 만들어진 게 도파민 A도 B세 C가 A도 B세니까 C 가봐 이 소리예요. 네, 안 외우실 때 A 신경계 도파민 B세 세로토닌 C 가봐. 외우셨죠? A 도파민 B 세로토닌 C 가봐. 네. 그래서 도파민이 많이 만들어지면 뭐가 문제라고 해요? 나중에 중독으로. 도파민은 내가 창조적인 일이나 쾌감을 느낄 때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써버리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증 때문에 돼요. 마약 생각입니다. 마약 마약이면 맞고 나면 그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더 느끼려고 더 많이 마약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도파민 중독의 가장 문제는 뭐예요? 마약, 술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거. 피행 중독은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 왜 CSD 할 때 그거 두 개의 청구를 눌러가지고 하신 분 있잖아요. 눈빛이 이상한 사람 딱 누르면 있으면 그냥 뭐 난 그거를 아시는 원장님이 갈 때마다 왜 그런 사람만 받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소개갖고 그 사람이 맞아요. 저도 한 4번 다 제가 근데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한내 난대요. 범람 냄새, 범람 냄비 같은 거 타는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지금? 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걸 범람 냄비 타는 거 나는 냄새 나지 않아? 내가 나쁘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하지? 뭘 먹어야 되지? 뭘 먹어야 되죠? 선생님 뭐 먹어야 돼요? 아이스바이브를 코에 뿌려버려. 버려버려요. 저기 안에서 뭐가 타졌나 봐. 그래야 되겠다 진짜. 과열됐나 봐요. 아까 이거 하면서 가야 된다. 리스토레이트 뭐야? 그러니까 그 비타민 B3가 유독 부족한 사람 있잖아요. 펠라그라병이니까 뇌에서도 우울증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유독 얼굴이 홍조 현상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갱년기 장애 아니면 비타민 B3 부족이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비타민이라고요. B3 부족 시 홍조 현상 나타날 수 있다고요? 네네네. 얼굴에 홍조 현상, 붉어지는 현상. 그 다음에 장에서는 설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 세 가지 증상이 겹치면은 펠라그라병이 되는데 이해되셨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6, 9, 12 철분, 그 다음에 비타민 C 거기에 나오는 구리 이런 성분들이 뇌에 관련된 영양소니까 거기 전환될 때마다 그거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시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상담할 때 모르시면 그냥 보여주세요. 이런 영양소 당신이 부족해서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도파민 줄어들면 파킨슨으로 가고 과다 분출돼서 중독이 되면 뭘로 가는 거야? 중독. 여러 가지 중독 현상으로 간다고. 게임 중독으로 하든지 술 중독으로 하든지 마약 중독으로 하든지 도박 중독으로 하든지. 도박은 손모가지 잘라야지. 말을 좀 말좀 품있게 하기 때문에 좀 잘 안 되네. 이게 저희 아버님도 어렸을 때 보니까 이게 동네에 딱 모여가지고 있잖아. 토요일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뭘 하시냐면 이 동양화를 시연을 하시잖아요. 동양화 뭔지 아시죠? 네. 화투를 동양화를 그러잖아요. 밤새 하시면서 이제 따시는 날은 조용하는데 푸시는 날은 묶고 더블로 가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도박 중독 해보셨어요? 중독된 사람 가서 잡아오기는 했어요. 아니 저는 도박 중독은 아니고 딱 한 번 그 포카 있잖아요. 포카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치는데 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긴장감, 스릴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으로 야 이래서 사람이 미치는구나 라는 거야. 아니 3박 4일간 잠이 안 와. 아 물론 야 잠깐 자면서 치고 하는데 이게 선수들끼리 돌아가면서 계속 판은 열리는 거야. 와 근데 물론 이제 100만 원 딱 크면 그 사람 못 하게. 왜냐면 이제 거기 안에서도 룰이 있어요. 그게 막 하려고 그다음에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이제 먹고 싼 건데 그걸로 하는데 와 이게 사람 있잖아요. 눈에서 있잖아요 레이저가 나오는 거 있죠. 뭐 그 이틀 새면 더 피곤할 것 같죠. 안 그래 그냥 온 몸의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사람이 미쳐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 컸어요. 누가 따는가 했더니 타짜가 한 명씩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도박에서 따는 사람이 이제 탄이라고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온 카드가 있어요. 그걸 마지막에 딱 꺼내가지고 다 따버려요. 와, 그 사람이 그때 쓰는 안경이 뭐냐면 바꿔치기 안경. 그걸 딱 안경을 쓰잖아요. 뒤에가 숫자가 다 보이네. 그러면 상대방 필면 여기 깔아놓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네? 네. 실제로 그런 탄들하고 안경을 파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러던데 마지막에 한 판에 싹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도박도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는 깊이 빠지진 않았는데 그걸 한 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안 해야 되겠어. 한 번 하면 큰일 나겠네. 자 그러면 요 공식 이해되셨어요? 느낌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맨 종이로서 앞에 나와서 써보라고 해요. 나는 이거 다 외워서 쓸 수 있다 하시고. 그래서 여기 안 내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57페이지 먼저 보세요. 58페이지.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아니 그 책 말고 여기 뇌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세상 하부를 위에서 딱 바라보잖아요. 위에서 딱 바라보면 A 신경계가 느낌표 모양으로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A 신경계 위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메리테인 신경에서 여기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MRI를 찍으면 여기에서만 어때요? 도파민이 계속 분출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두세요. 여기 A6라는 신경이 있어요. 여기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자, 도파민이 반화되면 뭘로 간다고요? 중독. 줄어들면 파킨슨. 그러니까 여러분 파킨슨으로 가신 분들은 어떤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손이 자기 위치 않고 막 떨리고 자기를 못 찾겠네요. 거기 다 있어요. 거기 과다분비 부족 파킨슨 적어져 있잖아요. 58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비신경계는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 비신경계예요.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에 요렇게 된 게 C신경이에요. A, B, C A, B, C 이해되셨어요? 덴마크에서 위에서 그 흰라면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냥 저쪽이 앞쪽이 전면이에요. 여기 밑에가 후면이 그렇게 정면을. 여기가 앞쪽이겠죠. 아, 그냥 밑에서. 그럼 요쪽 이렇게 좀 되겠네요. 이상하고 보이니까 내가 뭐냐면 시상하고 어디가 있냐면요. 대뇌하고 소리 사이 한가 우리 콧구멍 바로 위에가 뇌하수체거든요. 그 바로 위에가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면 백회 아래쪽에 만나는 지점에서 거기가 시상하고 해요. 네. 한 가운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신경계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뭐예요? 비신경계. 네. 여기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쳐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꽃 달고 달리는 사람이 돼요. 줄어들면 우울증으로. 그럼 이 두 개를 조절해주는 신경계가 뭐예요? 네, C신경계, 가바신경계. 그래서 여러분이 차를 사실 때는 아우디, 벤츠, 크라이슬러 이 순서대로 사셔요. 이해됐어요? 아우디, 벤츠, 크라이슬러. 우리 몸에 좋은 자동차를 다 가지고 살아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결국은 여기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단백질, 아미노산. 요게 전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해요. 자, 도파민이 만들어지려면 도파민 단백질 뭐가 필요해요? 페닐, 알라닌. 자, 페닐 알라닌이 뭘로 바뀌어요? 티로신. 이 티로신 가지고 뭐 만들어요? 갑상선 호르몬. 티로신이 뭘로 바뀌어요? L-도파. L-도파가 뭘로 바뀌어요? 도파민. 도파민이 뭘로 바뀌어요? 노르아드레날린. 자, 그러면 이 기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뀔 때마다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물질 대사.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 B, 상구체. 상구차이죠. 상구차. 그 다음에 여기에도 티로신에서 L도파 바뀔 때도 B3, B9, L도파에서 도파민 바뀔 때 B6, 도파민에서 노르아드레날린 바뀔 때 비타민 C, V. 어이 도시구리. 여기는 상구찰 아저씨. 상구찰 B6. 삼삼하니까 B6가 된 거예요. 삼삼 B6. 네. 자, 결국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몸 안에 만들어지는 이런
물질들도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트립토판이 바뀌려면 이걸 5개로 쪼갠 게 5-HTP. 2분의 1 이게.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뭘로 바뀌어요? 멜라토닌. 자, 단백질이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호르몬이 됐죠? 단백질이 호르몬이 됐잖아요. 아미노산 단백질이 티로신에서 갑상선을 만든 호르몬이 됐죠. 뇌에서 만든 호르몬이 됐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원료가 호르몬 중에 단백질로 만드는 이 호르몬의 기본 원료는 뭐라는 거예요? 단백질. 이 물질이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 야, 트립토판도 단백질이죠. 필수 아미노산. 요게 바뀔 때마다 뭐가 필요할까요? 비타민, 미네랄.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산구철. 산구철 아저씨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일이 바뀔 때 비타민 B, B6가 필요하고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 바뀔 때 마그네슘.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아연이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책 읽어보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지금 이 트립토판이나 아미노산 단백질도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필요해? 우리 몸에 물질이라는 것이 어떤 교대하는 일, 물질 대사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공식을 좀 외워주시는 게 좋죠. 그 밑에 뭐 글루타민, 가마 바뀌는 공식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 왜냐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뒤에 한번 봐보세요. 글루타민이 글루탐산, 가바라는 물질을 할 때 B3, B6, 가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 B, C 신경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게 안 만들어지니까 질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엄청나게 많은 질병이 생겨요. 여러분 봐보세요. 병원에 가시면요, 파킨슨 증상이 있으면 전부 약이 이거예요. L-도파예요. 파킨슨 약, L-도파. 자, 그러면 여러분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요게 합성이 안 되는 사람은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오겠죠. 티로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상선 질환은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도 문제. 그 다음에 요오드가 부족해도 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갑상선이 부족하면요 에너지 대사가 절대 안 돼요. 자, 우리 몸의 기초 에너지 대사, 기초 대사 한번 불러보세요. 숨 쉬고, 체온 조절하고, 그 다음에 소화흡수 배설하고, 이런 기본적인 기초 대사에 관여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갑상선 호르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상선 호르몬이 한쪽을 떼냈다든가 양쪽을 떼냈다든가 하면 어때요? 에너지 조절이 안 되니까 어때요? 항상 손발이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니까 갑상선을 떼내신 분들이 요즘 많아요. 이거를 꼭, 그 다음에 부신 떼내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갑상선 부신 호르몬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고객 상담이. 그러면 아파서 오는 사람이 살이 갑자기 쪘어요. 전부 호르몬 질환이에요.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자꾸 안쪽으로 축조가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나중에는 다이어트 잘못해가지고 갑상선 부신 망가져가지고 영원히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시면. 없던가요? 다이어트 실패해가지고 살이 더 쪄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저것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갑상선하고 부신이 망가져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한의원에서 마왕이라고 많이 썼어요. 심장 박동수를 늘려가지고 땀을 빼서 살을 빼는.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하고 부신이 망가져가지고
그 뒤에는 어떤 약을 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어트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꼭 이해를 하시려면 저 기전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 몸에서 충분히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공급이 돼야지만이 정상 몸이 이룰 수 있다. 이거를 이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 공식 이해되셨어요?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데 됐어?